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북한하고 한국하고 아주 그 참 볼썽사나운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일어난 그 사건을 남북한 풍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를 영어로 End Time of Kim Dynasty, 김정은 정권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몇십 년 싸운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와 북한이 뭐 쓰레기를 한국에 보내고 풍선으로 날리고 그러네. 이것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남북한이 생긴 이래 오랫동안 해왔던 싸움인데 아마도 이번 싸움이 거의 마지막 싸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하고 두 쪽이 서로 싸울 때 서로 비등비등해야지 싸움이 오래가고 그러는 건데 한쪽이 완전히 상대가 안 되면은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풍선은 북한한테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한국이 북한에다가 보내는 풍선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써 있는데 뭐 전단지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있고 USB도 있고 쌀도 있고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박상학이라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뭐 저도 참 잘하는 분입니다. 아주 그 체격은 작지만은 대단히 용감한 자유의 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5월 하순에 전단지 30만 장, USB 2,000개를 북한으로 보내고 뭐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 풍선 싸움이 이제 제대로 붙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거 풍선이 5월 29일 날 보니까 경상남도 거창군까지 날아갔더라고요. 참 멀리도 갔는데 뭐 논두렁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일종의 하나의 사건이죠. 북한이 5월 말 이후에 오늘 지금 6월 12일인데 지난 한 열흘 동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대한민국에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풍선은 무슨 엔진이 단 것은 아니고 바람 타고 오는 겁니다. 바람 타고 오다 보니까 바람이 제대로 안 불면은 북한 땅에도 떨어지고 뭐 이런 참 원시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 그냥 그림 한번 보십시오. 북한 풍선이 생각보다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 특히 삐라 무슨 글자가 써 있는 종이 전단지가 아니라 쓰레기를 한국에다 이제 보내고 있다는 그 점에서 지금까지 와는 다른 종류의 이제 풍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북한이 한국에다 보냈던 삐라입니다. 민중 위주의 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난할 때 북한보다 한국이 1973년까지는 한국이 더 가난했어요. 이거는 뭐 그 이후에 보낸 삐라 내용인데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북은 빈부격차, 실업자, 거지, 세금, 학비, 치료비, 공해가 없는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또 이제 북한이 좋은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꼭 주워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라든가 학교에 갖다 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저도 저런 거 뭐 수십 수백 장도 더 주웠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뭐 웬만한 공원 가면 아침에 가보면은 저런 것들이 한두 장 있는 거가 아니었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정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도 대단히 우호적인 정부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한국으로 보냈던 그 삐랍니다. 참 모욕적이죠. 거의 담배꽁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북한이 최근에도 이제 보냈습니다. 적어도 쓰레기니까 쓰레기 풍선이 요번에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몇 년 전에도 왔었다라는 그런 증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개 보죠. 의거월북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북한은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은 가난하니까 한국 군인들 북한으로 오라. 그러면 뭐 상도 주고 집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생활보장금이 남조선 돈으로 1억 1,100만 원에서부터 3억 3,300만 원까지 준다. 뭐 상금은 최대 185억까지 준다. 뭐 저거 보고 간 사람도 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아주 그 뭐 고층 아파트들 보람진 삶이 기다리는 평양으로 가자.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이제 삐라를 보면은 저거 보고 또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한국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는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 2024년 이 시점에서 저런 그 북한의 삐라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삐라 가지고 싸움하면은 뭐 완전히 100%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냥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발 삐라 좀 뿌리지 말아달라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죠. 몇십 년 싸웠는데 북한이 결국은 그 요구를 관철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전단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그 휴전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그 시민들이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보수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조차 대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민간인 대북전단 살포를 컨트롤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지를 했죠. 그래서 2020년 6월입니다. 김여정이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막 협박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굴국 군사합의 같은 거 다 폐기해 버릴 거야. 그러고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연락사무소도 다 그냥 파괴시켜 버릴 거고 그것도 아주 그 말도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아주 싸가지 없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저 그 김여정이라는 그 어린애의 말을 듣고 제 비위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절대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을 거고 보내는 사람은 전부 다 벌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법안까지 만들었죠. 저 말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폭파되는 모습을 다 공개를 했죠. 참 그 남북한 관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해주려고 했을 때도 저런 식으로 북한이 대응했습니다. 근데 저걸 보고 두려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저희를 쓴 후 얼마 후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죠. 물론 이제 그때 그 보수 정당인 그 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 정당은 아예 뭐 그 투표도 안 했습니다. 투표도 안 하고 그리고 당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다가 삐라를 보내면은 여기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몇 년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박상학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자유국가에서 그래가지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에 맞냐? 그것이 몇 년 동안 이제 재판을 받다가 정부가 바뀐 작년이죠. 그 헌법재판소는 2003년 9월 26일 남북관계 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해가지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그 헌법 위반이다. 7대2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 9월 26일이니까 지금 뭐 한 10개월 정도나 되나 마나 한 것이죠. 그부터 북한에 우리가 다시 삐라를 보낼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삐라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이 풍선에다가 쓰레기를 통해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북한은 온갖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합의를 우리보다 먼저 파기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날 완전히 파기를 했고 이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행동으로 뭐 한두 번 파기한 것이 아니죠. 원천적으로 지킨 적이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질질 끌려가다가 일부 작년에 폐기를 했고
이번 6월 4일 날 한국도 완전히 폐기를 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2018년 9월 19일 날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나는 그때 그 참 대한민국 그 국가가 이런 진짜 평화, 가짜 평화를 전혀 구분을 못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9.19를 그러니까 그 비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9.19 효력이 지난 6월 4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이제 완전히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군사 안보 전문하는 뭐 젊은 기자 중에 고성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미래한국이라는 그 잡지에다 썼던 글이에요. 안보 적폐 1순위가 9.19 남북 군사합의다.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안보가 망가졌다. 뭐 이렇게 한 예를 보면은 휴전선 부근에 비행기가 서로 못 날게 했죠. 북한도 40km 못 날고 남한도 40km 못 날고 동해바다 쪽에. 그리고 경기도 쪽에는 이제 또 조금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가 양보한 거 아니냐. 이건 지정하게 ABC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서울은 휴전선에 붙어 있습니다. 평양은 휴전선에서 훨씬 뒤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 몇십 킬로를 비행기를 못 날면은 서울은 안 지키겠다는 소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 무슨 대등하게 공평한 그런 그 조약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군사 전문하는 고성혁 기자가 저거는 안보 적폐다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한 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했는데 바로 9.19 합의를 완전히 폐기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바로 최근에 일어났다라는 뭐 북한이 이제 철도도 다 끊고 재미있는 거는 북한이 그 휴전선 전체에다가 지뢰를 깔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뢰를 깔았다는 사실은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북한이 선제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악행, 북한이 나쁜 일들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왜 자꾸 우리가 북한에 삐라를 보내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 몇 가지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쏴댔느냐는 그런 자료입니다. 북한이 2015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85년엔 뭐 한 너댓 번 쭉 가다가 보니까 2015년 이후에 뭐 엄청나게 많죠. 그 2024년에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북한이 그 김정은이가 다른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거라기보다도 지금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미사일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제 거의 완성하는 부분까지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처음 초기 개발 단계고 지금은 개발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미사일 실험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대충 올바른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졌는데 ICAN이라는 그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ICAN은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그런 뜻이에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ICAN이라는 그 조직에서 북한의 그 김정은이 그리고 김주애가 나와서 북한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뭐 금년건 아닙니다. 재작년 건데 평을 한 겁니다. 뭐 어떻게 평했는지 영어 그냥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Unacceptable threat. 지금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은 unacceptable,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North Korea's missile test exacerbate nuclear weapons risk.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는 핵폭탄에 의한 그 위협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참 전 세계를 위협한 데 대한 처벌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를 우리는 뭐 저 미사일이라는 데 초점을 안 두고 김주애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그 정신을 다른 데다 팔고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가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2016년에 발사를 했는데 성공이 14번, 실패가 10번 정도가 넘습니다. 2017년에는 성공이 14번, 실패가 6번. 2020년에는 성공 42번, 실패 5번, 그리고 언노운,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겠다. 그게 실패죠. 22번. 2023년에 성공 21번, 실패 3번,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겠다. 9번. 모르는 건 다 실패입니다. 저렇게 실패를 많이 해요. 2024년에는 성공 5번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금년 4월 말까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 5월에 북한이 아주 대실패를 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그러니까 발사가 된 다음에 2분 만에 터져버렸어요. 이거 터진 것을 한국 군도 사진을 찍었고 일본도 찍었고 미국도 찍었고 다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5월 27일 밤인데 발사하자마자 2분 만에 터졌다는 것을 다 방송하니까 북한이 1시간 있다가 실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런 미사일 실패가 저게 북한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한번 그 다른 변수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패가 많은데 북한이 정찰위성은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 시스템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주에 이제 정찰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이 1998년부터 이제 지난 5월 27일까지 9번을 미사일을 쐈는데 그중에서 단 3번 성공했습니다. 3번. 그리고 2024년 5월 거도 이제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찰위성이 완성되어야 핵무기 체계가 완성된다. 저게 있어야지 북한 미사일이 미국까지 제대로 가는지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이죠. 그 정찰위성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국 거로 계산해 보니까 일반 그 기후 일기예보하기 위한 위성이 2억 9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군사용 정찰 위성은 그거보다 1억 불이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3억 9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한국 돈으로는 5,070억 원 정도 됩니다.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한국 쌀 1kg에 3,70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지난 5월 27일 날 북한이 발사했다가 실패한 그 미사일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갖고 쌀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쌀 13만 7천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쌀 13만 7천 톤이 하늘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쌀 13만 7천 톤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 북한이 2023년에 쌀 생산이 다른 해보다 좀 늘었는데 다쳐보니까 그것이 210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년 내리 농사를 지으면 210만 톤 쌀을 만드는데 그냥 단 1분 만에 13만 7천 톤을 하늘에 날렸다. 예, 국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의 그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라고 이제 그 써붙였어요. 쌀떡을 책임진 나라가 왜 미사일을 공중에다 쏴버립니까? 국민들이 쌀을 굶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최대의 이거 뭡니까? 이거는 북한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지금 간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5월 27일 날 실패한 데 대해서 분노해서 도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많이 하는데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나라 그 통일부 대변인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 풍선만 띄우는 게 아니에요. GPS 교란합니다. GPS. 여러분들 혹시 그 저쪽 서울 북쪽에 동두천이나 의정부 갈 때 자동차에 그 지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가는데 동두천 무렵을 가는데 제가 달리는 곳하고 지도하고 틀리게 나오는 거라. 내 자동차 위치가.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북한이 그 전파교란 작전을 써서 그랬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작전 방해하고 저게 무슨 교통안전이라든가 또는 비행기 안전 같은데 아주 그 나쁜 일이 될 텐데 북한이 심심하면 저 짓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휴전선 적경부터 5월 28일 날 260개 풍선을 한국으로 보냈고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파교란을 했고, 그리고 북한 국방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앞으로 며칠은 안 보내겠다. 너네들이 자제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종이 나온 거가 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담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국은 탈북자 그 대한민국 국민이죠. 시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방성이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휴지 쓰레기 15톤 각종 기구 3,500개를 해서 보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한국 것입니다. 널려진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력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야, 여러분,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가 힘듭니까? 그거를 쓸어 버리는 게 더 힘듭니까? 널려진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를 체험시켰대요. 그래서 내가 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쓰레기를 모아서 포장해서 날려버리는 것이 더 그거하고 와서 터진 거를 치우는 거하고 어느 편이 더 더럽고 공력이 더 소비되는가? 저는 이 싸움 계속하면 북한 이제 주민들 군인들 분노해가지고 난리 난다고 이제 봅니다. 한국이 자제하지 않으면 100배의 그 100배가 뭐냐? 뭐 미사일 쏜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김강일이가 얘기했어요.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는 거래요. 그러면 100배면은 지금 3,500개라고 그랬으니까 35만 개 풍선을 보내야 되고 15톤 100배면은 1,500톤이 되겠네요.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떨어진 쓰레기들이에요. 북한 거. 저거 쓸면 되는데 저거를 담아서 그 보재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북한 군인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해바다로 또 저거 더 몇만 조그만 거라도 100만 불씩 가는 거 이렇게 막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 탈북자들이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전단 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6월 2일 날 국방성 그 명의로 니네들이 자제하면은 며칠 동안 참을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보냈죠. 대북전단 20만 장 보냈더니 북한도 이제 또다시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냈어요. 페트병에다가 이제 페트병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한 2리터 되는 거. 뭐 콜라병도 있고 물병도 있는데 거기다가 쌀을 담아서 얼굴들은 가렸는데 그 우리 젊은 여성들 같아요. 걔네들이 이제 바다에 띄워서 보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진남포 바로 밑에 그러니까 황해도의 그 북쪽입니다. 그 황해남도라고 그러는데 그 도를 황해남도 과일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일군은 왜 이름을 과일군이라고 붙였냐면은 북한에서 과일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군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쌀도 집어넣고 쌀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2번씩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1달러짜리 지폐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쌀도 넣고 USB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북한 사람들 좋아하는 거 많이 넣어요. 여러분 저 1달러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돈 같은데 지금 한국 화폐로 한 1,300원 정도 되죠. 저 돈이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더 값어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2,000원을 받는데 한 달에 1달러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0센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 주신 사람은 한 달 월급이 넘어요. 그리고 저 지도에 보면은 그 황해남도에 그 점 찍혀 있는 데가 그 과일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북한에 가면 말이죠. 북한의 그 귀족들, 북한의 그 공산당 엘리트들, 김정은과 그의 일당들, 걔네들 아들들이 그런데요.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술 먹었는데 벤자민 몇 장이 들었지? 저기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북한 애들이 하는 말인데 벤자민 몇 장을 가지고 술 처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돈이 $100짜리 지폐인데 거기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있죠. 예. 북한 돈에는 김일성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별로야. 중국 할아버지가 그 다음이고 중국 돈에는 그 모택동 얼굴이 나와 있죠.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식으로 북한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많은데 이걸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느냐. 자극을 누가 먼저 했느냐를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아까 전 미국 아이캔이라는 단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용납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다 용납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왜 우리가 북한을 지금 자극하는 거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북한에서 와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벵글라데시에 있는 유튜버가 뭐 그냥 모여서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라고 쓴 그 뭐 글자판을 들고서 춤추면서 이제 북한을 조롱을 한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저렇게 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가 마지막 칼을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확성기 방송입니다. 저거를 북한 병사들이 좋아한대요. 재미있는 노래 틀어주고 뉴스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차피 9.19 합의가 다 파괴됐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오물 계속 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확전을 하는데 모든 긴장군조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모든 방송에 지금 뭐 조심하라라고 나오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다 화학 무기를 쏴서 보내면 어떡할까? 그날 끝나는 날이죠. 그날 정말 전쟁 나는 날이죠. 북한이 만약 그 화물에다가 화학무기, 화학탄을 해가지고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330개 중에서 80개만 우리 측에 낙하됐다니까 북한은 일기예보를 잘 모르는 모양 같아요. 바람이 한국 쪽으로 올 때 딱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발한다고 그랬죠. 북한 군인들이 뭐 곡괭이 들고 뭐 낫 들고 총도 들고 해가지고 휴전선에도 보면은 그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쪽으로 한 50m 정도 내려왔는데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해서 다 즉각 쫓아보냈고 아무런 뭐 다른 것은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나는 그래도 참 이제 용감하고 북한 같은 거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널리 퍼진 것 같아요. 그 뉴스에 이제 글자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댓글 쓴 겁니다. 빨간 주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잘 쐈다. 신중한 대응 어쩌고 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했으면 다음번엔 더 많은 인원이 더 깊이 들어왔을 거다. 줄다리기 승부에서 원칙을 벗어난 관용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부른다. 아주 그 문장도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북괴군에는 탄력 법칙을 철저히 준수해라. 함부로 못 까불게. 근데 추천이 비추천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박달결이라는 분이 북벌의 시간이 왔다. 북벌의 시간이 왔대요. 그럼 뭐 우리 대통령 비난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이거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그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외국 뉴스에도 한국이 북한이 그 병사들이 DMZ를 넘어온 곳을 경고 사격을 해갖고 쫓아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국가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하였다. 북한한테 결정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이라는 대북 방송. 하긴 뭐 우리는 저거를
최근에만 안 듣고 살았죠. 북한의 대남 방송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라디오 틀으면 뭐 매일 북한 방송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거는 서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안 하죠.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수단이다. 우리의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란 사회는 꽉 막힌 사회죠. 그 대한민국의 뉴스가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텔레비를 북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보게 하면은 나는 보름도 못 가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 허약한 그런 체제가 마치 뭐 막강한 그런 체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돼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풍선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이제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 옛날에 만들어놨던 시설들을 지금 다 다시 이렇게 만들고 우리 뭐 여러분들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 다 알겠지만은 제가 뭐 저는 후방에서 장교로 근무했지만은 우리 생도들 데리고 전방에 가서 한 2주일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북한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북한의 포는 우리의 그 지피를 겨냥하고 있고 우리 포도 이제 북한의 지피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그 삼엄한 이 상황에서 이제 남북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을 같이 하면은 북한은 왜 밀리느냐? 일단 내용에서 상대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전기가 없어서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같이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그 대한민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소리는 안 들리고 한국의 목소리는 북한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데 전쟁 공부하는 학자들한테 변수 하나만 가지고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북한보다 돈이 60배가 많습니다. 60배. 그런데 지금 60배가 돈이 더 많은 나라. 그러니까 전쟁 공부하는 사람한테 누가 이기냐 그러면 100% 한국이 이기는데 그동안에 쩔쩔매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제 북한의 그 악행을 더 이상 인내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난주에 있던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하는 큰 훈련이 프리덤 실드라는 훈련이 있고 미국하고 일본이 하는 훈련이 킨 엣지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프리덤 엣지라는 그 훈련을 이제 곧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 자유주의의 뭐 강대국이 이제 뭉쳐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기존과 차는 다른 훈련이 될 거고 이거는 북한의 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위협에까지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한 2, 3일 전에 지금 남북한이 아주 이상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게리 세이머라는 그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종관,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그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하면은 미국은 당연히 모든 걸 갖고 와서 싸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100배 뭐 스스로 얘기했죠. 100배라는 것은 그 미사일을 쏜다가 아니라 쓰레기를 100배도 보내겠다는 그런 소리라고. 우리가 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잘 감내를 하고 이제 통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평화 안전 이런 것을 떠나서 북한 동포 불쌍한 동포를 구출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난 주일 북한하고 남한이 풍선 가지고 싸우면서 9.19 다 해체하고 이런 뭐 전시는 아니에요. 전시 아닌데 지금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